몰랐던 영어에 별빛이 내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별빛 영어 박세별입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2027 자이스토리 수능 독해 실전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 강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죠? 저자직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직접 집필한 책이고요. 오직 강남인강에서만 제가 저자직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책은 대한민국 기출문제집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그리고 가장 꼼꼼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이 책을 쓸 때요. 모의고사 한 해에 100페이지 가까운 원고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상세하게 써야 하는 책인데 거기에도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핵심만 콕콕 정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설지를 그대로 읽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저도 바쁜 시간에 여러분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설지에 이미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해설지 보면 다 아는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해설지에 없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약간 맛배기 오늘 조금 OT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뭐 630문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이제 수록이 됐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답률 50% 이하,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던 것들이죠. 그걸 112문항으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28강에 나누어서 제가 선별 문항 풀이를 할 거고요.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빠르게 가지치기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걸 듣고 있잖아요. 시험 상황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빠르게 가지치기 할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나왔는데요. 모든 영어 지문의 구성 방식. 자, 여러분 영어 시험에 나오는 글은 영어의 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걸 우리가 글이라고 하죠. 한 단락입니다. 이 영어 단락이라는 것은 정해진 논리 구조,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논리 구조를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 이상의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설지에 이것까지 쓰기는 조금 그랬던데 이 선생님의 입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총 28강입니다. 그거를 제가 아주 중요한 거 아까 기준 말씀드렸죠. 최근 5개년 평가원 그리고 최근 3개년 교육청 모의고사 여기에서 정답률 50% 이하만 모았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D는요, 여러분 책 기준으로 밑줄임이죠. 그게 2개. 그 다음에 주제 찾기 하나, 제목 찾기. 네, 제목이 굉장히 최근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빈칸 추론이 벌써 12개입니다. 28개 강의 중에 12개 강의. 그렇죠. 빈칸 추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 할애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의 순서 5강, 문장 넣기 5개, 요약문 하나, 마지막 1지문 2문항. 요것도 어려웠던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문장이나 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강남인강 Q&A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 번호하고 그 문장 번호 알려주시면요. 제가 24시간 이내에 제가 직접 답변합니다. AI 그런 거 인공지능 쓰지 않습니다. 그런 답변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 뭐 다른 사람 시키지도 않고요. 아르바이트생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러니까 강남인강에서 자이스토리를 직접 집필한 박세별 쌤이 바로바로 달아드릴 거예요. 어떻게 24시간이 지켜지냐고요? 자, 여러분이 Q&A를 올리면요. 저에게 카톡 알람이 옵니다. 24시간 안에 답을 달아야 한다. 예, 제가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까지 제가 되어드릴 거고요. 요 구성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OT에서 할 이야기는 다 했고요. 우리 귀한 OT 시간 진짜 그냥 날릴 수 없잖아요. 조금 맛배기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거야 라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영어 문단의 구성 논리라는 게 있다.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단 구성의 기본 원리. 이 OT에서는 요거만 여러분 받아가도 와 정말 알찬 OT였다.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영어 단락 구성의 논리가 있습니다. 뭐 이게 꼭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훨씬 쉬워요. 첫 번째, 주제와 부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일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죠? 핵심 문장, 요거 주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문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든다거나 설명한다거나 인용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서 재진술,
paraphrase라고 하죠. 이런 문장의 구조가 가장 흔하고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화라는 게 있는데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주제문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시, 설명, 인용, 재진술 1화.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디테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야. 제일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괄식, 미괄식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양괄식도 있어요. 처음에 한번 나오고 구체적이 한번 나오고 마지막 결론 한번 또 찍어주고 이렇게 양괄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국어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통념과 반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통념이란 게 뭐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죠?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오랫동안 해왔어.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좀 다르단다. 예, 여기에 대한 반전이죠. 그런데, 그러나, 그런 말 나온 다음에요. 사실 이러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 많이 보시죠? 특히 어디에서 많이 봅니까? 빈칸 문제에서 많이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교, 대조, 유추. 자, 이런 것들입니다. A가 B 했듯이 C도 B 할 거야. 즉, A하고 C는 비슷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 A는 B를 했지만 C는 B 하지 않을 거야. 고로 A랑 C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개를 아예 대놓고 반대로 서술하는 게 있습니다. A는 이러저러하다. 반대로 B는 저러하다. A하고 B는 완전히 반대다. 자, 이렇게 비교, 대조, 유추를 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그널이 있겠죠. 여기에서 OT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패턴들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과정, 서술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나 과정은요.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간적 흐름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했고 중세에 차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현대 오면서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 있죠. 시간적 흐름입니다. 두 번째, 단계나 과정. 그렇죠. 어디서 많이 나와요? 글의 순서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A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 B를 했고 그 다음 C를 했고 D를 했고 연차적으로 나오는 단계와 과정.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야기해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적인 순서입니다. 자, 공간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밖에서 안으로 갈 수 있겠고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좁은 데서 넓은 데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 공간적 순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토리나 일화. 옛날 옛적에 누구누구가 이랬는데 그랬답니다. 일종의 시간적 서술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서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서술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을 쭈르륵 나올 때 이런 순서를 가지고 과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서술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원인과 결과죠.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고요. 뭐뭐 하면 때문에 뭐뭐 하는 결과가 나왔다. 자, 대놓고 때문에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시그널이 있습니다. 전치사 같은 것들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동사, result in, result from 같은 것들, 수거 이런 것들 많이 나올 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표현 가능하다. 이 시그널들은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찝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7번,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거 좀 잘못했어 하는 잘못된 현상과 문제점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뭐가 잘못됐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다음 말은 뭐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바꿔야 해. 이렇게 하면 돼라는 해결책이 나오겠지요.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예상되는 효과까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다 나오진 않지만 공통적으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정도는 세트로 나온다. 다음 8번입니다. 질문과 답인데요. 이 질문이라는 것은 답을 알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답을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죠. 하지만 영어에서 글을 쓸 때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무슨 글을 써가지고 나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넣었습니다.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난 이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 있는 경우는요.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질문과 답 패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필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그런 시그널들을 저희가 정리를 매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B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야. 그럼 환경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에 조금 포커스 맞춰봐. B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최상급 표현. 가장 뭐뭐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 꼭 나오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최상급 표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해진 답. 답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물어보죠. 이런 걸 우리가 수사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글을 전부 다 똑같이 이 9개 안에 넣을 수는 없지만은 거의 요 9개 안에 들어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유형이 뭐가 됐든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연습을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이것만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듣기 전에요. 여러분 문제 다 풀고 와야 됩니다. 강의 목차 보시면 제가 무슨 문제 풀이하겠다고 다 써놨어요. 미리. 그쵸?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반드시 꼭 풀어 오셔야 되고요. 당연히 채점해야 되고요. 당연히 모르는 문제 다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필기도 하면서 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메타인지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듣고 거기에서 단어 받아 쓰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제가 설명하는 단어는 해설지에 있는 단어 아니에요. 해설지에는 이렇게 써졌는데 뉘앙스는 이렇단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것들 정도는 머릿속에 이미 넣어 오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한 단계 더 높은 독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해오시고요.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필기를 할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저와 함께 똑같이 따라 쓰셔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쓴 저자라고요. 다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필기를 하는 거니까 꼭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2027 자이스토리 수능 독해 3학년 가장 어려운 교재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끝까지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나를 위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지 말고 바로 지금 1강으로 오십시오.